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국내에는 연금술사로 잘 알려진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또 다른 책인 알레프에서 여행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용기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갈 때 돈이 없으면 막상 떠나기가 어렵겠죠. 자, 저희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여행 종잣돈을 마련해드릴 좋은 종목으로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번 주의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또 다른 종목 두 가지는 뭐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식해서 여행 가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행지와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냈죠. 잘 지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서두에 아주 좋은 명언을 앵커님이 하시니까 네. 더 멋있어 보인다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세요? 네. 칭찬이죠? 네, 근데 책을 직접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직접 읽지는 않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명언집을 샀었어요. 명언집을 사서 좀 이제 방송에 활용해 보려고 몇 개 찾아봤는데 막상 바로바로 이렇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명언들을 좀 섭렵해 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여행 가려면 용기가 즉 돈이란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떠날 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한데 네. 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원래 의도는 조금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갖다 끌어쓴 명언집이 그런 거죠. 네. 보통 또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프랑스 작가 중에 알랭 드 보통, 혹시 아시나요? 보통 알죠. 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여행 즐기기인가? 하여튼 여행에 관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두껍지 않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네.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은 특히 그분이 여행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공항에서 펼쳐지는 일부터 또 단권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명언집을 뛰어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네, 주식해서 책도 사자. 네, 책도 오늘의 사고 코너입니다. 여행도 가고 뭐 먹방도 가야죠. 그래야죠. 저희 참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저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 항상 확인하고 가잖아요. 네. 준비하셨나요? 당연히 준비했었죠. 네, 그럼 간단하게 하실 말씀. 간단은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가 오늘 보니까 요즘 이제 약간 좀 추웠죠. 추운 날씨는 이제 좀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때가 더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님도 네. 멋진 목소리에서 약간 한 톤 낮은, 그러니까 네. 거의 제 목소리 수준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남성의 목소리도 약간 필이 느껴집니다. 지금요? 네. 제가 자체적으로 이실직고 하자면 지금 살짝 감기에 걸려서 네. 목소리가 다소 안정돼 있죠. 좋게 말하면.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방송 전에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적하시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환절기 비슷한 이런 때가 감기가 딱 걸리기 좋으실 때니까 감기 조심하시란. 물론 주식도 중요합니다. 주식보다도 몸 건강이 먼저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죠. 네.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좀 독하게 걸려가지고 네. 약을 먹어도 금방 안 낫네요. 가장 그래도 튼튼하시는 앵커님께서 그러실 정도면은 튼튼하시죠? 네, 튼튼한 편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종목 두 종목부터 잠깐 리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지난주에도 두 종목으로 달렸었죠. 그 중에서 한 종목 이제 토비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의 흐름들 약간 지난주가 1월 녹화 방송이 1월 6일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1월 6일 날 녹화 방송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서 작년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도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약간 조정 국면을 보이는데 수급은 더 좋아졌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급은 보강된 만큼 일단 최근에 들어서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이런 관련된 그 카지노 업체들도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카지노 업체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그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호텔 신라부터 면세점, 한국콜마 이런 화장품주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3월달 아니면 지금 중국 관광객이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성수기 시즌을 좀 주가도 대비를 한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좀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토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쪽에서의 흐름들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일단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조만간 주가는 반등을 좀 강하게 할 거에 대한 예고를 좀 보여주고 있는 패턴으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편승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돼간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 18,800원 그리고 약간 2만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강하게 반전 시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격 흐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양 ENG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날 1월 6일 날 녹화했었을 때 그때 가격대와 지금에서 한 50원 100원 정도밖에 안 오른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한양 ENG를 말씀드리면서도 패턴이 한번 횡보가 좀 오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춘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계단식의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에 계속 무게를 맞춰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들도 횡보가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뭐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짧게 기관이 한번 매도한 부분들 빼고는 여전히 횡보를 통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보강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실적 흐름들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약 한 8,400원, 500원대, 8,000원대 중반까지는 약 한 7,850원대가 안착이 먼저입니다. 먼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연스럽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자세한 리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지는 좀 가까운 곳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겨울에는 참 축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 이제 눈도 오고 얼음도 얼어서 이 가까운 청평에 얼음꽃 송어 축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제가 인터넷과 뉴스에서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여행지는 이 청평에 이 얼음꽃이나 아니면 또 이 빙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축제에 가셔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고 꼽아봤습니다. 네. 네, 자세한 정보 알아오셨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 딸이 지난주 말이었었죠. 지난주 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눈썰매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한 마리에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한번 아빠 가자라고 했었는데 한번 갈 듯 말 듯 하다가 날씨 타이밍을 봤었죠. 좀 그나마 덜 추운 데가 아니죠. 눈썰매장에서 잘못하게 되면 눈썰매뿐만 아니라 콧물로 얼굴에서 눈썰매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감기 얻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잘못하면요. 네, 그래서 날씨 타이밍을 보다가 이번 주말 그렇게 춥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검색을 하다 보면서 이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 청평 얼음꽃 송어 축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 주최하는 이런 데가 아니고 비슷한 유사업체가 한 두세 군데가 더 있답니다. 아, 그럼 청평에 가면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 공식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공식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안에서 그 청평군 쪽에서 안내되기는 여기가 정확한 업체고 나머지 유사업체는 다른 쪽으로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얼음꽃 송어축제 여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통 보면 청평은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더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청평 가평 인근에 야외로 나가기 가장 좋은 장소죠. 거기서 네. 청평 유원지 즉 청평역 쪽에서 바로 붙어 있죠. 붙어 있고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 쪽에서 차를 안 몰고 가셔도 가깝게 도보로도 가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몸에 무장은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그 홈페이지를 캡처를 하셨네요. 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평역 인근에 있는 청평 유원지에서 청평 안전유원지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지금 2월 22일까지 그래서 약 한 3개월 동안 지금 펼쳐질 축제에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송어 축제다 보니까 송어겠죠. 그래서 빙어가 아닙니다. 송어입니다. 네. 빙어와 송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다른 종류죠.
정답입니다. 뭘 네. 더 이상 얘기를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다른 종류고, 예, 다른 물고기고, 예, 좀 같은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송어가 얼음 낚시하는 건 맞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낚시에 대해서 그렇게 팬이 아닌 상황에서 예, 지금 얼음 구멍을 뚫고 거기서 낚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쪽에서 많이 나는 지역 특산물이 자료 아닌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와, 정말 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딘가요? 아침 고요수 수목원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보셨죠? 다들? 저기는 가봤죠. 근데 네. 아침에 가봐서 네. 저거 지금 야경이잖아요. 그렇죠, 레이저인가요? 레이저가 아니라 저 뭐라 그러죠? 전등인가요? 예, 레이저를 저기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등쇼는 못 봤는데 네. 정말 가을 겨울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눈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 고요 수목원은 아침에만 가야 됩니다. 예? 농담하신 거죠? 농담이죠, 예, 당연히. 아침에 네. 가도 좋고요. 저렇게 저녁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같이 소개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어 축제다 보니까 이제 송어 낚시를 하면서 뭐 즉석회, 송어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빙판이다 보니까 썰매 타기 되겠죠. 예, 팔 힘이 좀 있으셔야 쭉쭉 나가실 수가 있죠. 빙판에서 타는 썰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눈썰매는 또 옆에 따로 있습니다. 가평 눈썰매장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아무튼 체력적 소모가 많기 때문에 뭔가 단단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예, 멋진 아빠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지는 친구나 연인이랑 가도 좋겠지만 네. 무엇보다 가족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어머니 아버지들은 옆에 낚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자녀분들은 이 눈썰매 타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으로 엄마 아빠가 잡은 그 송어로 같이 먹으면 좋겠죠? 과연 그 정도의 송어가 잡히면 모르겠는데 예, 보통 결국 좀 사 먹게 되나? 네. 물고기도 손맛을 탄다고 그러죠. 예, 같은 찌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누구 건 잘 먹고 누구 건 안 먹고 예,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 받아야 되는 현실이 이제 그런 게 낚시에서 나온다고 낚시 광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낚시 좋아하세요? 네. 낚시요? 아, 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럼 낚시 좋아하시는 분 뭐 따라다니시거나 아버님 따라다니시는 저희 분 아버지도 취미가 없으셔서 네, 아, 사실은 좀 네. 낯선 그런 네. 여행 테마이긴 한데요. 네네네. 저도 이번에 여기 활용해서 2월 달까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월 달에 만약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빙판이 아니고 네. 약간 좀 가운데는 다 녹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험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전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좀 충분히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중앙 내수면 연구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 철갑상어나 비단잉어, 향어, 백년어 뭐 이런 민물고기의 어떤 양식 모습을 무료로 또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가셔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드리게 되면은 예 그래도 청평과 가평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그 호명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명산은 전래 대대로 내려오기를 백두산이 연장이 돼서 백두산에 보기에는 백록담이 있죠. 위쪽에 백록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담겨 있는 호명 호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참 어떨까 싶어서 예 관련된 가평, 청평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한번 또 오늘도 주식해서 여행 가자. 예, 주식을 또 잘해서 가까웠지만은 그래도 가족끼리 한 번씩 쭉 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안내를 좀 더 해드렸습니다. 네. 네, 저 녹화 중에 옆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아니 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네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번 주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1월 둘째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 뭐가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지금 1월 달 두 번째 주를 지내시면서 이제 시장 흐름부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여전히 코스피는 볼 게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 장세, 그래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세 쪽에서 좀 짧게 강하게 좀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매만 초점을 맞추신다고 하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고점에서 사셨다가 잘못하게 되면
딱 고점에서 물리시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장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좀 많이 올랐다. 비교적으로 좀 높다 그러면은 일단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도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화인베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파인베스트리 아니고 화인베스트리입니다. 네. 스틸이 들어가죠. 스틸이 들어가면 철강 쪽인가요? 그렇죠. 네, 철강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2007년도 설립됐다가 철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품들, 그래서 압연이나 압출을 통해서 어떤 관련된 철강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모습은 조선업종 쪽에, 그러니까 조선 쪽에 많이 들어가는 관련된 철강을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업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이제 그런 경기에 불구했을 때,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과연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의문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금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업황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실적은 더 좋다. 실적은 그래도 시장 가치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매매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화인베스트리 1,480억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1,480억 정도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2,200억대, 그리고 2,400억대, 그리고 작년은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땐 2,700억대 이런 식으로 잠시 부진을 좀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실적 흐름들은 강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수익성이 못 따르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가 2013년도부터 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2013년도에 169억, 그리고 작년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상순이익으로 한 200억 정도까지 나오는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가총액이 1,480억 대비해서 순이익이 200억대다. 그러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과거에는 어떤 그 부채 비율이 좀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장을 통해서 과정을 거친 과정 쪽에서 나왔던 어떤 유보한 현금들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25%, 그리고 유보율이 537% 정도까지 재무 구조가 확연히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점들도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실 국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 쪽에서 매매가 어떤 투자를 하는 매매 주체가 외국인들 쪽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 작년 가을부터 나왔던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뒤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 비중이 한 7%대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모습을 좀 보여지는 모습을 좀 받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크다는 게 눈에 띄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가도 조선업종에 대한 부진함들 이런 모습들을 받으면서 지금 상장한 뒤로 약한 상장가가 상장했었을 때 4,500원대를 시작을 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거의 크게 변화가 없이 좀 횡보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쪽에서 작년에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했었을 때 나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대로 있는 과정 쪽에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주가가 반전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어렵게 특히 이제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대에서 나오고는 좀 어지러웠던, 그래서 좀 가격 조정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간 우상향 반전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다시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 어떻게 보면은 좀 거래가 확실히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보했다는 쪽으로는 아직 조금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패턴 쪽에서 저점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즉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짧게는 약 한 4,800원대에 대한 저항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래 되면 목표가 약 한 5,05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반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다시 이탈하는 4,400원대 아직 저점대를 확보를 좀 덜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밀린다. 그렇게 되면 4,400원대는 오히려 손절을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첫 번째 종목 화인 베스틸 종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 베스틸은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4,71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480억, 그 와중에 이제 2014년도 당기 순이익이 2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5,050원까지 생각하시고요. 손절가는 4,4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좀 이제 약간 좀 중대형주 쪽에서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대형주 쪽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일단 종목이 LG 상사입니다. 네, LG 상사인데 LG 상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예, 상사입니다. 예, 옛날에 혹시 드라마 미생에서 자꾸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미생에 계속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필이 꽂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드라마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직장인 중에서는 딱 맨이라고 불려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상사맨, 증권맨. 네,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들이 지금 다 머릿속에 쌓여서 무슨 술자리나 아니면 뭔가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약간 충고가 나오게 되면 미생에서 나왔던 어떤 오 차장님의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도 당황스럽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린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게 예, 질린 것 같고 특히 나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이게 맞나요? 네, 계속해서 미생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었던 그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보여줬던 이제 상사 쪽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LG 상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상사의 흐름들 그대로 이어왔다가 조금 더 특화됐던 부분들이 이제 자원 개발 관련된 쪽으로 좀 특화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약간 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모멘텀을 좀 잃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상품 가격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 자원 개발이라는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많이 좀 죽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나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봤던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단적으로 뭐 대우인터나 현대상사 이런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당장 부진하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들어올 게 뭐가 있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범한 판토스죠. 새롭게 범 LG가 있던 어떤 물류 사업 부분들로 담당을 하던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한번 또 뭐 하나의 축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아직 뭐 인수 금액이나 뭐 인수 시기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LG 상사가 주도를 하면서 그래도 범 LG가 였던 부분들 예, 그래서 여기서 같이 들어와서 오히려 지금 상사 쪽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미생에서도 보셨듯이 예, 네. 거기서도 나왔듯이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해외로 팔고 사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잡아야 될 부분들이 선적입니다. 저도 네. 과거에 어떤 입사를 하기 전에 해운회사 일본에서 일하셨다자 일본 그렇죠. 회사였나요? 예, 일본계 해운회사에 일하다 보니까 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선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인지 네.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물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사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날개를 다른 꼴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높게 쳐준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세가 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수가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2013년도 작년도 그런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실적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충격을 좀 벗어나면서 나올 수 있을 실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어떤 회사의 변화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기관들이 더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이 그때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된 부분들 이후로 주가는 여전히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도 흔들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점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주가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기관이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옆으로 횡보가 들어가는 국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차원 쪽에서 주가가 다시 그 3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진통이 약간 보이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수급들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앞으로 기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만약에 2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업그레이드에 성공해서 직전 고점대 안착하고 32,000원대 정도 부분을 일단 1차로 목표가로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직 그 대형주가 완전하게 시세 흐름들을 맞춰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대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하는 가격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 28,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으면서 일단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쪽으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은 채 일단 다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한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LG상사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다각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1월 13일 기준으로 한 주당 29,4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천해 주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8,000원까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이번 주도 바쁘게 달려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부장님,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마저 하실 말씀이나 부족했던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맞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목 소개를 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드렸기 때문에 시장 매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딴 거 없습니다. 예. 몸이 우선이고요. 체력이 국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절기 비슷하게 들어오는 이런, 오히려 춥다가 안 추우면 그게 더 몸이 으슬으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화이팅.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다소 기침을 좀 많이 한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좀 날씨가 풀린 가운데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추천해드렸던 여행지가 눈꽃 축제 현장이니만큼이요, 청평에는 아무래도 눈이 올 것 같은데요. 가족 단위로 함께 또는 친구와 연인과 함께 여행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와 또 더욱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